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 관련 뉴스, 조금은 뭐 걱정스러운 뉴스인데요. 자, 하나는 지금 현재 친윤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윤한 갈등이 지금 터지기 직전으로 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 이제 공천 과정에서 다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우선요, 지금 이제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지금 장제원 그 불출마 그 사상 자리에 장제원 측근인 김대식 예비 후보를 단수 공천을 두고서 내부에서 장동혁과 그 다음에 이철규 간의 설전이 1시간 반 동안 벌어졌다. 이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이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 당 대표를 지금 내정하는 단계에서 본래 조철이 총국장을 내정을 했다가 이 정책국장은 조혜정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과정에서도 또 이게 갈등 소지가 개입이 됐다, 이런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으로 인해서 친윤 핵심들의 이 공천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좋은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앞방송에서 서울 우익이론이 민주당의 경우에 아주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주당이 서울에서의 그 우익이론, 필패론, 이거는 결국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우세를 점치는 여론 전문가들, 정치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엄경련 시대정신연구 소장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최병천 민주연구원 전 원장. 요 두 분이서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지금 보면요, 이 엄경영 소장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26, 민주당이 23, 요거를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엄경련 시대정신연구 소장의 그 예측치를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0점 받은 사람, 이게 이제 인구에 회자하고 있는데요. 자, 0점 맞은 사람, 요게 과연 누구겠느냐? 여러분들 다 알죠? 까지 그 이재명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그래서 0점 맞은 거,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가 오늘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개혁신당과 관련해서는 뭐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이 금태섭 친동생이 사고를 쳤네요. 예, 그래서 이 김태섭 친동생의 사고 내용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말이죠, 이 우리 국민의힘의 그야말로 이 윤한 이상기류, 그러니까 직접은 윤은 아니고 이제 엄격하게 얘기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친윤 간의 이상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박성민, 권성동, 김연아, 그리고 장제원 지역구인 사상에서의 공천 문제를 두고 이상기류가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공천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미묘한 갈등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윤에 대한 이런 그 공천 발표도 늦어지고 있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 친윤 핵심 지역구에서 말이죠, 당 차원의 추가 여론조사까지 이루어져서 이거 왜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서 추가 조사까지 하느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가, 우선 이 비대위원장인 이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이제 이 친윤 간의 이 이상 갈등 중에 이제 하나로요, 김연아 전 의원의 당수 추천 보류, 요것이 이제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국민의 눈높이, 그러잖아요. 예, 국민의 상식, 요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 얘기는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 나왔을 때도 국민의 눈높이, 상식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윤한 갈등의 소지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에 대해서는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 핀포인트에서 어떤 원어를 쓰지 않고 조금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해요. 그 모호성을 유지하는 단어로 국민의 눈높이하고 상식을 거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인데요.
김연아 공천 보류와 관련해서는요, 어떤 특정한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 눈높이를 감안할 때 좀 더 엄격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일 뿐이다. 그게 국민 상신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김연아 의원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밑에 구의원들, 시의원들한테 이 사무실 관리 비용 한 4천만 원을 받았다. 이 의혹이 있거든요. 요 의혹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단수 추천해? 이러니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공관에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느냐? 이 한 위원장이 이 김연아 의원의 단수 추천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친윤 핵심 이철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철규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김연아 보류 딱 이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내에 받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 권성동, 강릉 사선이죠. 그 다음에 박성민, 이거 울산입니다. 조선. 그 다음에는요, 이용, 이 조선 비례고 경기 하나네요. 여기 지금 권성동, 박성민, 이용은 이제 대통령 그 후보 때 수행실장을 했잖아요. 박성민은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고요. 자, 그 다음에 권성동은 윤핵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천 발표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거 한동훈 위원장의 의정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지금 강원도에서는요, 지금 이 권성동이 빼놓고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울산도 이 박성민을 빼놓고는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수등 간의 경선이 다 끝났는데 왜 이 두 명만 안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요, 박성민 지역구를 비롯해서 몇몇 지역구에 기존의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거 말고서도 별도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관위가 말이죠. 전 지역구를 대상으로 일괄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별도로 특정 지역구에 대해서만 다시 여론조사를 추가적으로 한다? 이거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따라서 여론조사가 크지 않을 경우, 여론조사 격차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공관위가 결국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경선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관측이 지금 나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이죠. 이 장동혁 사무총장하고 그 다음에 이철규 의원하고 이제 붙게 된 1시간 반 정도의 난상 토론이 이어진 것이 바로 장제원 의원 지역구인 사상의 공천을 두고 이 측근인 김대식 경남정보대 총장의 단수 추천 문제 때문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장동혁 사무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경선해야지 왜 단수 공천하냐?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무슨 소리냐? 이게 단수 공천해야 된다. 그래갖고 싸움이 벌어지는 바람에 결론이 못 나서 결국은 공관위원들이 표결을 했다는 거예요. 이 표결해가지고 이제 김대식 사무총장이 단수 추첨으로 결론이 났다는 정도로 격렬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러니까 친윤과 한동훈 위원장의 이 갈등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 당 대표 인선을 두고서도 뒷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 본래 한동훈 위원장이 최선임급 당직자한테 대표를 맡기겠다. 그래서 조철희 총무국장이 내정이 됐는데요. 이 창당대 과정에서는 실제로는 조혜정 정책국장이 선출이 됐어요. 요 왜 그러냐? 당내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조철희 총무국장은요, 대통령실 근무 이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윤심 공천이다. 이런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당직자를 대표로 앉았다. 조혜정을요.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비례정당 창당사에서 이 한동훈 위원장, 내가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밀어놓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누구라도 사심 있는 생각으로 밀고 들어오면 내가 맡겠다. 딱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도대체 누가 이 리스트업을 하느냐? 누가 비례대표, 누가 리스트를 정리하냐 이거예요. 누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독단으로 하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공관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하는데, 그러면 비례대표 이 풀을 누가 만들 거냐? 이거 지금 제가 얘기를 안 하지만 하여튼 지금 이철규 의원이 비례 구간에 지역 구간에 전부 다 종합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언론에 다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검증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그 추천 과정. 이것이 다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투명성이 과연 어느 정도로 보장이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철규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요거는 놔두고 한동훈 위원장이 나도 안 밀어놓고 누가 혼자 밀어놓고 다 막아버릴 거야. 요 얘기에 대한 신뢰성은 과연, 요 담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누구죠? 최영환.
최경환 전 장관의 출마를 두고서 경산 초선에 윤대현 의원이 딱 폭탄 선언한 거예요. 나 불출마하겠다. 예, 이유는 바로 뭐냐? 경선이 이루어져 갖고 잘못되면 무소속의 최경환만 당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무소속하게 승리를 갖다가 헌납하는 꼴, 이거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출마를 선언했고, 경기도 포천 가평 초선의 최춘식, 강서울에 공천을 신청한 초선의 비례 박대수 의원, 이런 사람들도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 이 보도를 보면은요,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과 친윤 간의 이상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지금 이 보도가 나오고 있고, 제가 보기에 이제 오늘 조선일보가 이렇게 크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언론에서도 이거를 많이 받으면서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 내분이 언론에 굉장히 스팟라이트를 받고 이것이 당 지지율로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재명의 고립, 이재명의 방탄이 풀리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 내홍이 이렇게 이제 언론에 확산 보도되면 내주부터 나오는 여론수사에 또 반영이 될 우려가 큰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 여론이 업다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 간에 요게 더 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엄경련 시대정신연구소장이 서울 지역은 거의 반반 될 것이다. 예, 반반. 이 정도의 예측치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금 이게 자료 화면으로 좀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면 아무래도 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잠깐만요. 이거를 하나 제가 자료 화면을 지금 올려보겠습니다. 자, 뭐 이 엄경련 시대정신연구소장은요, 우리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대부분의 이 지역에서, 그리고 특히 서울에서도 이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형성될 것이다. 이런 전망치를 내놓고 있어요. 자, 우선요, 한번 여러분께 자료화면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게 자료화면을 깔아도 잘 안 보이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선 최대한으로 이제 키워보면은요. 자, 서울 지역의 경우에 말이죠. 서울 지역의 경우, 자, 이거를 일단, 이거는요, 지금 이제 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해 놓고 있어요. 한강벨트. 그래서 이제 의석수, 22대 예상치 딱 돼 있는데, 이 한강벨트만을 지금 이제 도표로 지금 만들어 봤더니, 국민의힘이 15석. 그렇죠? 국민의힘이, 12석. 그 다음에 민주당이 2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요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서울, 즉, 한강벨트가 뒤집어질 확률이 많이 크다. 이런 점에서, 지금 시대정신연구소장인 엄경련 소장이 이런 예측치를 내놨는데요. 이 무난하게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많은 지역구에서 승리를 거두고 과반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26, 49석이잖아요. 민주당이 23석, 그래서 4년 전에 비교해 볼 때 역대자뷰 현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럼 왜 이렇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따돌릴 수 있느냐? 우선요, 2, 3주 전만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서울의 70%를 휩쓸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여론이 뒤집어지기 시작한 게 바로 설 연휴 때부터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엄경련 소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2, 3주 전이니까 1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민주당은 70%가 민주당이 휩쓸어 이러는데, 연휴 기점을 배기로 해서 이제 분위기가 싹 바뀌면서 국민의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열세 지역은 접전 지역이 되고 접전 지역은 우리 국민의힘한테 우세 지역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 이유는 최근에 민주당이 서울 공천 과정에서 보면 아주 한마디로 이게 오합지졸, 비명학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작의 경우에 이수진 의원을 사실상 컷오프하고 추미애 전략 공천선이 돌고 있고, 예. 그래서 이 추미애 경쟁력이 나경원한테 떨어지는 걸로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임종석의 경우에도요. 중구, 성동구, 갑 여기에서 지금 이제 지금 오늘 내일
컷오프가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되고 있고, 노웅래 의원도 사실상 컷오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공천 행태가 결국은 경쟁력 있는 의원이나 후보를 컷오프하거나 공천 배제하고 있는 걸로 딱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비판 요인, 네거티브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빠지는. 자, 그래서 이 엄경련 소장의 평가에 의하면요.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한강벨트, 중부벨트, 동부벨트, 서남벨트, 강남벨트 이렇게 나누는데 한강벨트하고 강남벨트에서는 우리 국민이 우세하고 중부벨트에서는 약 10세, 그리고 동부하고 서남벨트에서는 10세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어요. 5개 권역을 다시 한번 한강벨트, 강남벨트는 우세, 중부벨트는 약 10세, 그리고 동부벨트와 서남벨트는 10세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분위기는요. 수도권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던 침묵의 나선이 사라지고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실제 이 지지 분위기가 확 달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인 지지자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특히 한강벨트에서는요. 지난 총선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역대자비 현상까지도 지금 기대가 되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26대 23으로 유리한 선거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예. 자, 국민의힘이 13석이고 더불어민주당이 2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석. 예. 자, 이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난리가 난 것이, 예, 지금 이제 비명 학살. 하위 20%, 하위 10%. 이제 누가 하위 20%, 하위 10%를 받았는지 이제 예, 커밍 아웃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불이 붙게 된 게 이재명이가 이걸 폭로를 했어요. 이거 0점 받은 사람도 있어. 예, 이렇게 하면서 또 비웃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언론에 회자되면서 민주당의 불을 부채질하고 있는 소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0점이 나오느냐? 자, 요거가 지금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0점을 받았느냐? 왜냐면 이재명이 그랬거든요. 죄송합니다. 누가 0점인지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요. 단독 보도입니다. 자, 이 평가 기준이 4가지입니다. 크게. 자, 의정활동 부분이 38%. 그러죠? 지역활동 부분이 27%. 기여활동, 당에 대한 기여죠. 이게 25%. 그리고 이제 공약활동이 10%인데요. 이 10%는 조금 점수가 낮으니까 우선 크게 세 덩어리를 보고 있어요. 김성환 인재의 간사도 세 덩어리. 요 의정활동 38, 지역활동 27, 기여활동 25. 여기에서 평가가 갈라지는 겁니다. 예, 여기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은 누가 0점을 맞았느냐? 공직윤리 부분에서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보시면 이해가 빨라요. 자, 기여활동 중에 당에 대한 기여활동 중에서 공직윤리 부분이 있어요. 요 공직윤리 부분에서 예,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0점을 맞았어요. 그 다음에 박용진은 어디서 또 0점을 받았느냐? 기여활동 부분에서 당직, 수상실적 여기에서 0점을 맞은 거예요. 예, 왜냐면은요, 박 의원의 경우에는요, 당직을 받지 않았어요. 이재명 체제 하에서. 그리고 포상 경력도 없어요. 근데 이게 총 50점 만점인 당직 수행 실정하고 수상 실정에서 0점을 맞은 거가 되는 겁니다. 예, 이러니까 이게 하위 20%로 딱 분류가 된다. 그러면 이 빵점 처리를 누가 처리할 수 있느냐? 예. 자, 이 공직자, 그러니까 의정활동 380, 기여활동 250, 공약기획이 100점, 지역활동이 270점, 이게 점수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자, 그래서 자료를 갖다가 자세히 내는데, 자세하게 자료를 내기 때문에 이 세부 항목에서 0점을 받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점수표를 직접 받아본 사람이 있는데, 친명 의원의 윤리 점수를 보면 대체로 50점 만점에 친명 의원, 48점에서 한 50점 정도가 나오는데, 비명 의원은 이 부분, 이게 정성평가잖아요. 점수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매우 낮죠. 그래서 정성평가에서 편향적 점수를 줘버리면, 그러니까 비명가한테는 거의 빵점에 가까이 주고, 친명들에는 50점 가까이 줘버리면 총 점수가 나오지를 않죠. 예.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상환 의원이, 그러면 누가 이런 정성평가를 하느냐, 어떤 걸로 하느냐,
이게 체포 동의안 때 가결표 던진 사람들이 사실상 빵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과연 평가를 누가 했길래 그런 아주 살벌한 점수가 나오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12명으로 돼 있는데 평가위원회 위원이 거기에 이제 송기도 위원장인데 송기도 위원장도 친명 중에 친명. 그리고 거기에 또 어떤 이 강성 친명들이 들어가 있느냐? 최광욱 변호사. 최광욱의 그 조국 아들 인턴 이 담당 변호사인 이창환. 그 다음에 윤미향 변호사였던 민변 소속의 김재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전부 이 윤미향하고 그 다음에 최광욱. 초롬의 멤버잖아요. 초롬이가 아주 친명 강성파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 당연히 이 사람들한테 묻겠죠. 그러니까 빵점이 나오는 거가 된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이거 내가 공개하겠어 까지 나왔는데 홍익표 의원한테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 만에 그거 비공개 자료에서 복부해줘. 요렇게 번복을 하면서 난장판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이재명이가 동료의원 평가에서 거의 0점 받은 분도 있다. 이렇게 한 것이 또 이 서른 의원을 비롯한 비명계 의원들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이재명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번 총선 국면에서 이건 최악의 장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 여론이 지금 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갖고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차기 지도자 비율에서도 이재명이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밀리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김상환 그 의원 발언하고 금태섭 관련 이 발언은 바로 이어지는 방송에서 별도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